최근 한국 교회는 교회 세습이라는 문제로 교회 내에서는 물론이고 일반 사회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한국 교회의 교회 세습은 왕조나 재벌의 세습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한국 교회가 갈 때까지 갔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세습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세습을 하는 한국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이런 경우는 이권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권이 승계된다는 점에서 유해한 세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세습의 문제의 본질은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사역이 승계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이권이 승계된다는 데 있다. 교회 내의 각종 자원과 자산, 권한이 아버지 목사에게 부당하게 사적 전유가 일어난 것이 우선 문제이고 그것이 다시 부당하게 승계되는 것이 두 번째 문제다. 이 두 가지의 결합이 한국 교회 세습의 근본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습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운동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할까? 프랑스의 미션 디모데 공동체의 경우도 왕왕 세습을 한다. 하지만 이런 세습에 대해서 교회 안팎에서 문제를 삼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습이 한국 교회의 세습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미션 디모데 공동체의 사례를 통해 그 차이점을 알아보자. 프랑스의 미션 디모데는 1972년에 생겨난 개신교 공동체로 개혁주의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위근호의 후예라고 할 수 있다. 앙디지에 본부를 두고 현재 약 40여 개의 지역 공동체가 프랑스 전역과 벨기에, 스위스 등지에 산재해 있다. 이러한 미션 디모데에서 세습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로 미션 디모데는 담임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지 않는다. 한국 교회의 경우 담임 목사 개인이 목회 시장을 파악하고 개인의 결단과 역량으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방식은 마치 사업가가 창업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미션 디모데의 경우 담임 목사 개인의 창업 의지가 아니라 지역 성도의 필요에 의해 개척이 결정된다. 지역 성도의 필요가 없으면 교회를 개척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먼저 지역을 찾아가서 성도의 필요를 확인하고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개척을 결정하며 최종적으로 목회자에 파송하여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개척은 목회자 개인의 창업이 되지 않는다. 세습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떤 교회에서 아버지 목사님의 사역을 아들 목사님이 승계한다고 할 때에도 그것은 대표자 회의의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둘째, 미션 디모데는 개인 예찬을 하지 않는다.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의 경우 대부분 지역 교회는 담임 목사의 이름으로 불린다. 릭 워렌의 새드백 교회, 빌 하이벨스의 윌로우 크릭 교회 등등. 하지만 미션 디모데 공동체는 개인을 앞세우지 않는다. 그래서 미션 디모데 홈페이지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찾는 것이 숨은 그림 찾기 마냥 어렵다. 지역 공동체도 담임 목사 개인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다. 목회자는 교회를 섬기는 여러 사역자 중 목양과 설교를 주로 담당하는 봉사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션 디모데는 수백 곡의 찬송가를 자작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찬송가의 작곡가의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미션 디모데 작곡이라고만 표시된다. 때문에 사역이나 봉사에서 개인의 공명심이 동기부여를 하지 않는다. 셋째, 미션 디모데는 담임 목사 혼자서 교회의 목양을 책임지지 않는다. 한국 교회의 경우 개교회의 목양은 담임 목사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 책임에서 이권의 전유도 생겨난다. 하지만 미션 디모데 공동체의 경우
교회 사역은 원칙적으로 목사 한 명의 사역이 아니라 팀 사역이다. 그래서 목양과 설교를 담당하는 담임 목사도 있고 행정이나 요리를 담당하는 전임 사역자도 있고 일반 신자라도 시간 날 때마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신자가 사역자다. 또한 미션 디모데 본부가 개별 공동체의 목회 사역을 지원하고 협력하는데 필요한 경우 담임 목회자는 다른 공동체로 순환하여 사역하기도 한다. 즉 미션 디모데 소속의 모든 사역자는 자신이 맡은 공동체의 사역자일 뿐만 아니라 전체 미션 디모데 공동체의 사역자인 셈이다. 넷째, 미션 디모데는 개교회 중심주의를 거부한다. 한국교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교회는 다른 교회와 성장을 경쟁하는 관계이다. 때문에 목사님들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경쟁하고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충성한다. 그러나 미션 디모데는 이런 식의 개교회 중심주의를 거부한다. 일단 40여 개의 미션 디모데는 개별적으로 이름을 갖지 않고 모두 미션 디모데로 불린다. 또한 미션 디모데의 성도들은 이중의 멤버십을 갖는다. 하나는 자신이 속한 지역 공동체의 멤버십이고 다른 하나는 전체 미션 디모데의 멤버십이다. 때문에 교인들은 자주 다른 공동체를 방문하여 함께 친교하거나 예배를 드린다. 특히 1년에 10차례 이상 열리는 사경회는 미션 디모데 전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사경회에 전체 미션 디모데 성도들은 수시로 모여 교제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전체 미션 디모데의 멤버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라는 독특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미션 디모데가 개교회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 다섯째, 미션 디모데는 재정을 공유한다. 한국교회의 개교회 중심주의는 재정 운영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국교회는 대부분의 교회의 자원을 개교회의 유지와 확장에 최우선적으로 투하하고 있다. 하지만 미션 디모데 성도들은 개별 공동체가 아니라 미션 디모데 본부에 헌금을 한다. 본부로 모인 헌금은 미션 디모데의 재정 원칙에 따라 집행된다. 때문에 재정은 모든 미션 디모데 공동체가 공유하며 이 때문에 개교회 중심주의는 원천 차단된다. 여섯째, 미션 디모데의 모든 사역자는 동일한 사례비를 받는다. 한국교회의 경우 담임 목사가 개교회의 성장과 쇠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개교회가 쇠퇴하면 사례비가 줄어들고 성장하면 사례비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미션 디모데는 모든 헌금을 본부가 받아서 집행하며 담임 목사나 요리사나 행정간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역자의 사례비가 동일하다. 즉, 교회의 성장이나 쇠퇴가 담임 목사의 사례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담임 목사는 개인의 사례비나 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교회를 사역할 동기가 없다. 참고로 사역자들의 사례비는 프랑스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이다. 일곱째, 미션 디모데의 의사결정의 원칙은 만장일치다. 한국교회의 경우 단회의 견제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교회들은 특히 메가처치의 경우 담임 목사의 의사결정 권한은 절대적이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건강한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의사결정 권한을 과도하게 전유하는 경우가 생긴다. 미션 디모데의 경우 200에서 250명의 사역자들이 모이는 대표자 회의와 30-40명의 리더들이 모이는 사역위원회에서 전체 미션 디모데의 중요한 사역과 방향을 결정한다. 놀랍게도 이때 결정의 원칙은 만장일치다. 따라서 특정 개인에 의한 의사결정 권한의 전유는 일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한국교회라면 참 요원한 일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한다.
그것은 그들 가운데 영의 일치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생각보다 간단하대요. Si chacun cherche la volonté de Dieu, Bien sûr. il n'y a pas de problème.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당연히 만장일치가 될 수밖에 없다. 오 마이 갓. 이처럼 프랑스의 미션 디모데 공동체는 담임 목사가 교회를 전유하지 않기 때문에 담임 목사에게 이권이 집중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설령 세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최근 세습 문제로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에게 다소 낯선 프랑스의 위근호의 후예들로부터 이러한 치료의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